오늘 배울 뭐 여기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 뭐 실제로 니네가 배우는 부등식은 그냥 두 개밖에 없어. 그냥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 이 두 개 가지고 그냥 다 풀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오늘 배우려면 그냥 크게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을 가지고, 그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모든 단원이 끝날 텐데, 그지? 1차 부등식이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웠었어.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 뭐냐면 이런 걸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했었지, 그지? ax 플러스 b가 뭐 0보다 크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를 우리는 바로 1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었었잖아, 그지? 뭐 이거 풀어라 그러면, 그지? ax가, 그지? 뭐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놔주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그지?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그지? a가 0보다 크면 우리는 양수라서 양쪽에 a분의 1을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지? 이거의 답은 결국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그냥 풀렸었던 거고, 만약에 a가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범위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그지?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바뀌는 게 바로 이거의 답이었고, 이제 여기서 좀 추가되는 내용이 만약에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1차 부등식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지? 우리가 a가 0인 걸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x의 차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어쨌든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1차 부등식을 풀면 어떤 x의 범위가 나오는데, a가 만약 0이라는 소리는 어떤 경우가 생겨버리냐면 좌변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좌변의 값은 그냥 무조건 0이 될 거야. x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x의 값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0이 돼. 그럼 결국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b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 만약에 마이너스 b가,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b가 양수였다라고 치잖아? 뭐 0 이상이었다라고 쳐볼까, 그냥? 이 마이너스 b가 0 이상이라고 치면 여기에 어떤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얘가 이거보다 클 수는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 양수거나 또는 0 이상이기 때문에 x에 뭘 값을 집어넣어도 얘가 양수보다 크다라는 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때 x의 값은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b가 음수다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결과론적으로 해다 여기가 음수면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x의 모든 실수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애를 우리는 바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내가 니네한테 저번에 잠깐 말을 하긴 했었는데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수학에서는 그냥 부정이라고 단어를 칭합니다. 그치? 그냥 부정.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해가 무수히 많아서 해가 뭔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해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수학에서는 불능이라고 말해. 그냥 불능. 해를 구할 수 없다. 해가 없다는 거 불능.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걸 줄여서 우리는 부정. 그래서 이렇게까지 니네가 알아두면 될 거야. 그래서 뭐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을 텐데, 이 1차 부등식을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이제 그 1차 부등식을 이제 니네가 배우기 시작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절대값 그냥 쉽게 먼저 해볼까? 야,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얘들아 이 의미를 니네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니네가 이 절대값이라는 애를, 이 절대값 x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이 우리가 줄여놓은 말이야. 뭘 줄여놓은 말이냐면 수직선에서 얘들아,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 0과의 거리를 다른 말로 우리는 그냥 절대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니네가 이 절대값의 의미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뭐냐라고 하면 니네가 3이다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절대값의 성질, 다시 말해서 절대값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만 니네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3이 0이 여기 있고, 그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거야. 근데 니네한테 절대값 마이너스 3을 구해라 이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0이랑 마이너스 3이랑 거리가 얼마니라고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얘 거리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3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3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x의 의미가 뭐냐면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시 받아들이면 얘를 다시 해석하면 이 말이야. 얘들아, 절대값에서 수직선에서 x와, 그지? x와 0과의 거리가, 그지? 거리가 3보다 크다라는 거야. 3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확한 의미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그냥 무작정 그냥 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거의 의미를 먼저 받아들여 보라는 거지.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에서 0과 x와의 거리가 3보다 크다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의 말이 요거의 말이 요만큼이야. 0과의 거리. 그치? 그러니까 얘랑 동의어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절대값을 이제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절대값의 의미를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수직선에서 x와 0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어딘가가 0이 있고 그지? 여기 어딘가의 거리가 3보다 크다라는 거. 여기가 어딘가 3이 있을 테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거라고. 니네한테. 그러면 x라는 애는 어디 있냐면 0과 3보다 거리가 0과의 거리가 3보다 더 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위치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그지? 여기 어딘가에 x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니네한테 얘들아 x는 0과의 거리가 3보다 크대. 그럼 x의 위치가 어디겠니? 라고 물어보면 니네가 아 쌤 x는 여기 있겠네요 또는 여기 있겠네요 라고 니네한테 말하지 않겠어? 이걸 우리는 식으로 표현하면 아 그러니까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요 또는 x가 3보다 커요 라고 니네가 풀어주는 게 이거의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푸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절대값 하나짜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한테 절대값 뭐 2x-1이지 5보다 작다 이걸 풀으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의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게 편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x-1이라는 애가 어디 있는 거냐면 0과의 거리가 5보다 작다라는 소리야. 0과 2x-1의 거리는 5보다 작대. 그럼 여기 어딘가가 5가 있을 테고 여기 어딘가가 마이너스 5가 있을 테니까 2x-1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0과 2x-1과의 거리가 5보다 좁을 테니까.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말이잖아. 아 그럼 2x-1이 어디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니네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때 x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뭐 전체에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4에 6이라고 써서 x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라고 니네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니네가 먼저 받아들이자고. 절대값의 의미는 수직선에서 0과의 거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많이 외우고 있냐면 니네가 이렇게 외워서 많이 풀 것 같은데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가 그지? 뭐 n보다 작다 그러면 그지? 아 얘는 사이값이다 이렇게 니네한테 외워놓는 거고 만약에 ax 플러스 b가 그지? 만약에 뭐 n보다 크다 그러면 그지? 얘는 양끝값이다 이렇게 니네가 외워놨을 거야. 기억나지? 그게 의미가 바로 이거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2x-1은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2x-1이 0과의 거리가 5보다 멀어야 되는 거니까 아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겠네라고 해서 양끝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외워서 풀지. 그러니까 지금 니네한테 솔직히 이거 문제 풀어라 그러면 니네가 그냥 바로 아 2x-1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요 또는 2x-1은 5보다 큽니다라고 니네가 바로 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니네가 이 양끝값 또는 사이값의 의미가 이 절대값의 정의를 니네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면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정확한 절대값의 풀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르게도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은 내가 절대값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푼 거고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니네한테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는 걸 풀으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뭐를 이용할 거냐면 쌤, 이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나눠서 푸는 거야. 첫 번째, 쌤 x는요 분명히 0보다 크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니네가 한번 예상을 해서 푸는 거고 두 번째는 x는 분명히 0보다 작지 않을까요? 라고 니네가 나눠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왜? 우리는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절대값 x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x로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어.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x가 0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니네가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냥 그대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니네가 처음부터 x는 분명히 0 이상일 거예요 라고 니네가 예상하고 풀었기 때문에 얘랑의 교집합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의 진짜 답은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니네가 x가 0보다 작을 거야라고 하고 예상하고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x로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다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거야라고 니네가 답을 유추해낼 거고 여기서도 니네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니네가 처음부터 x는 분명히 음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랑의 교집합으로 들어가서 진짜 답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이게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이야.
자, 그러니까 절대가 한 개짜리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더 빠르고 더 간편할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또 왜 가르치냐 그러면 왜 가르치냐 이것 때문에 그래. 니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 플러스 뭐 2x 플러스 1이 5보다 뭐 크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치? 근데 이거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인간의 두뇌로 이걸 풀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0과 x-1과의 거리랑 0과 2x 플러스 1과의 거리를 더한 게 5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거를 니네가 어디에 있는지 니네가 수직선으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해. 이렇게 한 개짜리는 그냥 0과 x와의 거리가 3보다 크구나 라고 해서 니네가 이걸 수직선으로 그냥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텐데 x는 여기 있겠구나 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니네가 그릴 수가 없어. 이거를 수직선에 한 번에 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얘를 우리는 이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이렇게 한 번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대값이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그 이상의 경우 역시 모두 다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만 하면 돼. 자, 어떻게 푸냐?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할 건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풀 거고 모든 문제집의 해설지에는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겠지. 쌤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우리는 가장 중요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얘가 0 나오는 값들을 니네가 먼저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얘가 0 나오는 값이 뭐가 되냐면 x는 1일 때 0이 나오고 그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한번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겠지만 1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한번 풀어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이렇게 풀어주면 우리는 모든 x가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해결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 자, 이때는 당연히 얘도 음수일 거고 얘도 음수일 거고 그지? 이때는 그지? 얘는 음수겠지만 얘는 양수일 거야. 이때는 얘도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니네가 문제를 접근해주면 돼. 그럼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일 거기 때문에 얘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지. 앞에 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 뒤에 거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 풀어달라고 하면 마이너스 3x가 그지? 5보다 크다가 될 테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을 거야 라고 니네가 문제를 풀 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니네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거야 라고 니네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답은 얘랑의 교집합을 구해줘야 돼. 이거도 만족하면서 이거도 만족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게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거 역시 어디 있겠니?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네라.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건 여기 어딘가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5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줘야 돼. 니네가 처음부터 이 조건으로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거도 만족하면서 이거도 만족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진짜 답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거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런 말인 거. 이해했지? 두 번째, 이 조건일 때 또 풀어야 됩니다. 이 조건일 땐 얘들아 얘는 음수가 나오지만 얘는 양수가 나올 거야.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보면 돼. 얘들아 0 대입해봐. 여기 안에 0 있지? 0 대입하면 음수 나오고 0 대입하면 양수 나오지 그지? 얘는 음수 얘는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올 테고 그지? 양수로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올 거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x 플러스 2가 5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x는 3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얻어질 거라는 거지. 이해한 거 맞지? 근데 니네는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우리는 x가 여기 안에 있을 때 문제를 풀었더니 요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얘랑의 해가 교집합이 나와야 돼. 해랑의 해가.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으면서 x가 3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 않는 거야. 실제로. 요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해가 없다 이렇게. 그지? 마지막으로 얘들아 x가 1 이상일 때는 어떻게 풀어주냐?
얘도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야. 그냥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냥 둘이 더하는 거니까 이거의 결과는 3x가 5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x는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니네는 또 처음부터 뭐라고 했지? x는 분명히 1 이상일 거야 라고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그 결과 x가 3분의 5보다 크다가 나왔기 때문에 얘랑 얘랑 교집합. 다시 말해서 x가 1 이상이면서 그지? x가 3분의 5보다도 커야 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답은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다라고 해서 이것 또는 이게 답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원래 정상적인 풀이 방법.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우리는 절대값 2개짜리야. 근데 생각보다 꽤 풀이 과정이 좀 깁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 그래서 이 방법, 다른 방법을 한번 가르쳐 줘 볼게.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뭐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일 테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내용을 계속 쓸 거야. 지금부터 사용하는 내용을. 자, 얘를 나는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얘를 그냥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함수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5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구해주세요라고 니네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건 다뤄봤잖아. 얘랑 얘랑 같다였잖아. 그러니까 뭐 이걸 풀어라고 하는데 그냥 얘도 하나의 함수, 얘도 하나의 함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쉬워. 자, 안 어려워. 잘 들어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내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해주면, 얘들아, 지금 니네가 아직은 연속함수, 불연속함수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내가 그냥 미리 하나만 설명할게. 얘들아, 얘는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끊어지지 않은 함수라고. 알겠지? 얘도 연속함수야. 왜냐면 니네 이 정도 그래프는 니네가 바로 그릴 거거든. 솔직히 말해서 절대값 x-1 정도 니네가 바로 그릴 거 아니야. 얘 그냥 바로 v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얘도 연속함수야. 얘도 뭐 니네한테 그리라고 한다라면 얘들아,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점 찍어놓고 v라고 그릴 거야. 그럼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의 의미는 끊어지지 않은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끊어지지 않은 함수를 둘이 더하잖아? 그럼 그 함수 역시 끊어지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연속함수 더하기 연속함수는 얘들아, 연속함수 더하기 연속함수는 항상 연속함수다라는 거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기억하고 있자.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저기 미적분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얘가 일단 연속이다라는 걸 니네가 먼저 솔직히 이 내용이 이해 안 가도 이 문제를 푸는데 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알면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도 내가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볼 거야 이제.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려보자. 일단 우리가 구간을 나누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잖아. 우리가 이거 구간 어떻게 나눴어?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그지? 1로 구간을 나눴었잖아.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럼 니네가 생각할 때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을 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그지?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라고. 그지? 얘도 음수.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얘들아, 얘가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기 때문에 1차 함수 더하기 1차 함수는 무조건 1차 함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로 나올 테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로 나오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3짜리인 어떤 1차 함수로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들아, 기울기가 그냥 마이너스 3짜리로 이렇게 하나 그려줘. 그냥 대충. 이 점들은 좀 이따 찾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그냥 하나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여기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 집어넣어 보는 게 가장 편하다고 했지? 얘 음수 나오고 얘 양수 나와. 그지? 얘 음수고 얘 양수야.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더해지면 기울기가 1짜리인 함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연속 함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질 수밖에 없게 그려져. 이해했지? 항상 그래.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이거 설명한 거야. 무조건 여기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1짜리인 함수 하나 그려주면 돼. 그냥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봐. 1보다 큰 부분에서는 얘도 양수로 나오고 얘도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기울기가 3짜리인 함수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보더라. 여기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3짜리 함수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돼. 끝.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냐면 이 그래프야. 요 그래프. 내가 요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려준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그냥 바로 그릴 수 있는 거야. 되게 쉬워. 그냥 기울기만 보면서 그려.
왜? 우리 점들은 이제 그리고 나서 찾을 거니까. 그래프 찾았잖아? 그럼 이제 요점 좌표 니네가 당연히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내냐. 얘 어차피 0 나오잖아. 그지? 얘 0 나올 거고. 얘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지니까 2분의 3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어차피 얘들아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니까 다 양수 쪽에 있을 거다라는 것도 니네가 미리 확인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도 한번 구해볼까?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1, 얼마 되겠습니까? 얘들아? 3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1 집어넣으면 얘 어차피 0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제 이번엔 뭐 할 거라고 얘들아? 우리는 y는 O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들아. O잖아. y는 O 그래프 그려보려고. 얘들아 지금 니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y는 O 그래프를 그리라고 뭐 너무 쉬운 그래프 아닙니까? 준우야? 자 y는 O 그래프라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y는 O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럼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뭐였어? 야, 이 흰색 그래프가 y는 O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니?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니?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니네가 흰색 그래프도 그렸고 주황색 그래프도 그렸기 때문에 이 흰색 그래프가 주황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맞습니까? 이거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범위, 어차피 우리 x의 범위 구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답은 뭐가 될 거냐면 요렇게 내렸을 때 이 값을 찾아내고 요렇게 내렸을 때 이 값을 찾아낸 다음에 답은 x는 보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되지. x가 알파보다 작거나요.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 결과론적으로 답이 얻어질 거라고. 그럼 이 알파랑 베타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어렵지 않아 이거도. 얘들아 결과론적으로 얘들아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떤 그래프였겠니? 얘들아, 이 그래프는 이제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야. 필요 없었으면 안 구해도 되는데 일단 이제 필요하잖아. 요거의 x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게 답이 될 테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이름은 뭐였을 거냐? 분명히 얘도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x에 필요하니까 이제 구하자. 자, 이 그래프 이름 뭐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0이었겠지. 그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이 그래프 이름이 y는 마이너스 3x 아니었겠니? 요 그래프 이름이. 그러면 이거의 y좌표가 5니까 이거의 x좌표는 당연히 얼마였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5였을 거라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까 우리가 풀었을 때도 이렇게 답이 나왔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점의 좌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의 좌표는 이 그래프만 알면 되지. 이 그래프 찾는 방법은 이 그래프 찾는 방법은 얘도 양수니까 3x 플러스 2 얘도 y는 3x였겠네. 그지? 얘도 y는 3x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5,5였을 거 아니야. y좌표가 5니까. 그래서 결국 요 베타 값이 이거니까 이거의 답은 x는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설명했지만 나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니네가 훨씬 간편할 거야. 안 그러면 그 식을 세워가지고 조건 나눠가지고 그거랑 그랑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 맨 마지막에 세 개를 다시 합성시킬 바에는 그냥 이거의 그래프를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고 이거의 그래프를 우리는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뭐 여기 문제지 뭐 블랙라벨이니까 절대값 3개짜리 나왔을라나? 자, 문제될 거 없어요. 여기 만약에 아무리 여기가 이렇게 뭐 절대값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한들 그래프 그리는 건 전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했지? 일단 먼저 이것들이 0 나오는 값으로 구간을 먼저 잡아주란 말이야. 한 번만 연습 더 할게. 자, 구간 잡아주면 얘들아 이 그래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 3분의 1이네. 그럼 여기 어딘가에 3분의 1, 그 다음 어딘가에 1 이렇게 먼저 점을 찍어주고. 자, 먼저 이 왼쪽부터 그릴 거 아니야. 셋 다 음수일 거 아니야. 그지? 나올 때. 그럼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로 나올 테고. 기울기만 봐. 마이너스 x. 두 번째 건 마이너스 2x. 세 번째 건 마이너스 3x인데 여기 뭐야? 플러스로 바뀌겠지? 플러스 3x겠네. 그지? 기울기가 없는 상태네. 그러니까 무슨 함수였겠어요? 그냥 상수함수였나 보다. 이렇게. 기울기가 없다는 소리잖아. 기울기가 0이면 얘들아 상수함수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 그럼 두 번째 이제 여기 범위 안에 있는 애. 제일 만만한 거 0 한번 대입해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0 대입해봐. 얘 뭐 나와? 음수 나오고. 얘 뭐 나와? 양수 나오고. 얘 뭐 나옵니까 얘들아? 음수 나오잖아. 0 대입해보면. 그럼 그거대로 또 기울기만 따져보자고. 어차피 연소함수라서 무조건 여기 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 알겠지? 연소함수 더하기 연소함수 더하기 연소함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도 뭐야? 지금 얘 기울기 뭐 나온다? 음수 나온다고. 그지?
그럼 얘 마이너스 x로 나올 테고 얘는 플러스 2x로 나올 테고 그지? 얘는 뭐야? 마이너스 3x인데 플러스 3x겠지? 플러스 3x로 나오겠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4짜리. 기울기 4짜리로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번에 또 이제 여기 사이에서는 누가 양수인지를 생각해보자고. 얘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얘들아? 얘 양수겠어, 음수겠어? 여기 있는 값 집어넣으니까 음수겠지. 왜?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오겠지, 일단. 기울기만 따질 거야. 얘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여기 있는 점들이.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플러스 2x로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다. 얘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양수겠지, 양수. 왜? 3분의 1보다 크니까, 그지? 양수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3x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얘들아? 마이너스 2짜리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짜리, 이게 4짜리였냐? 그럼 마이너스 2짜리면 좀 더 평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거보다 클 때는 솔직히 다 양수 나오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x, 2x,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3x. 결국 또 0짜리 나오겠네. 결국 여기서부터 상수함수가 시작된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이 점 좌표 못 찾는 사람 없을 테고 이 점 좌표 못 찾는 사람 없을 테고 이 점 좌표 못 찾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럼 니네가 이 세 점의 좌표를 찾았다는 건 당연히 y는 1그래프도 당연히 니네가 어디쯤에 위치할지 눈에 보일 거 아니야. 만약에 y는 1그래프가 그렸는데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럼. 그럼 이 그래프가 1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그럼 답은 뭐야? 모든 실수. 이 그래프보다 모든 실수잖아. 뭐 만약에 y는 1이 여기 있다고 찾아봐라 그러잖아. y는 1이 여기 있다. 그럼 답은 뭐겠어? 요 점만 빨리 찾아내면 되지. 요 점 찾아내서 답은 이거보다 위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이요.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고. y는 1을 그렸는데 만약 여기 있다 쳐봐. 그지? 그럼 이 그래프가 y는 1보다 큰 부분을 찾으래.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값 그래프는 무조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달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 됐지? 어려운 내용 없어. 절대값의 성질을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주면 야, 이 절대값 이거 한 개짜리 그래프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만약 푼다라면 잘 봐. 이걸 뭐 이해한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하나만 통일해서 외운다라면 만약에 니한테 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는 그래프가 이거를 풀으라고 해도 첫 번째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었어. 방금 가르친 얘의 성질 뭐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도 있겠지. 이거 이 그래프 그려라면 y는 절대값 x 그래프 하나 그려주고 y는 3그래프 하나 그려달라는 거지. 그럼 y는 절대값 x 그래프 달려면 당연히 v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0이고 그치. 그 다음 y는 3그래프 그려달라면 어디야? 여기가 y는 3그래프겠지 이렇게. 이 점의 좌표 당연히 3,3이겠지. 왠지 알지? 이게 y는 x 그래프일 테니까. 이 그래프는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3,3이겠지. 그래서 절대값 x 그래프가 y는 3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니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얘들아 이게 웬만하면 얘들아 모든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이렇게 함수 형태로 보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아. 왜냐면 니네가 얘들아 미적분의 끝이 뭐냐면 얘들아 니네 뭐 많이 들어봤잖아. 미적분 그지? 미적분의 끝이 뭐냐면 얘들아 미적분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막 미분을 하고 막 별지랄 다 떠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미적분에서 미분이라는 걸 왜 배우냐면 얘들아 모두 다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니네가 지금 모든 그래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니네가 지금 고1이면 외우고 있는 게 1차, 2차 함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그지? 그 다음에 니네가 공통수학 2에서 뭘 배우냐면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지? 뭐 그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니네가 외우고 나서 풀게 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니네가 이제 고2 올라가면 이제 대수를 배우면 뭘 배우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막 이런 걸 배워. 요 7가지 함수에 대해서는 니네가 그냥 그래프의 개형을 외우게 한다고. 그냥 야 이건 이렇게 생겼어. 외워. 그리고 나서 니네는 그 그래프의 조상을 외우고 나서 그 조상을 평행이동시키는 그래프거든. 근데 니네가 모든 그래프의 개형을 다 외울 수는 없지 않냐고 현실적으로. 모든 그래프의 개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게 바로 미분이야. 미분을 하기 시작하면 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다 그래프 그리는 싸움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수학이 끝인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처음부터 계속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달라고. 내가 말하는 거.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니네가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지금 모든 단원도 마찬가지지 않았니?
중학교 1학년 때도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이 뭐였어? 정비례 반비례라.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거. 2학년 1학기 때도 맨 마지막 단원이 뭐야? 1차 함수. 결국 니네가 앞에 방정식들 졸라 배우고 나서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이거 배운 거야. 중3 내용도 뭐야? 뭐 제곱근 막 인수분해 막 다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 단원이 뭐야? 2차 함수. 너네 결국 그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이거야. 결국 몸 마지막은 그래프야.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 이 여러 가지 부등식도 끝이거든? 일단 우리가 있잖아. 방부등식의 맨 마지막 단원이야. 당연히 끝판왕이야. 그래서 이거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오늘. 오늘 이제 2차 부등식도 배울 건데 다 그래프 그려서 풀 거야, 다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야, 다. 그러니까 함수의 모든 단원의 끝은 그래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 역시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지. 물론 요거도 그래프 그려서 풀면 좋긴 한데 너무 쉬우니까, 그지? 너무 쉬우니까 이거 그냥 외우고 있으니까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것밖에 없는 거. 됐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자, 뭐 1차 부등식에 대한 설명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들아, 이 1차 부등식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하나 더 있긴 해. 1차 부등식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A가 0일 때에 대해서 내가 좀 니네한테 다뤘고, 그치? A가 0인 게 뭐야? 해가 막 무수히 많을 때가 있고 해가 막 안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 그거 일단 니네가 머릿속에 좀 기억해놓고,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해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 이걸로 또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가우스. 이 가우스 기호를 이용한 것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가우스는 어떻게도 되게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 니네 가우스 x가 만약에 3이라고 하잖아. 얘를 우리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가우스라는 걸 니네가 거기 모든 책에 가우스 이렇게 쓰여 있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말하니까 니네가 되게 어렵거든. 오히려 이 가우스라는 느낌을 어떻게 외우는 게 더 좋냐면 그냥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주는 게 오히려 니네가 더 편할 수 있어. 니네 이 정수 부분을 따지는 건 언제 배웠냐면 중3 때 배워. 우리 중3 때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니? 그러니까 루트 3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1보다는 크고, 그지? 2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얘의 정수 부분이 1인 거잖아, 그지? 왜냐면 1. 얼마거든? 근데 정수 부분을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정수 부분이 얼마냐 이렇게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이라고 니네가 말할 수 있잖아. 결국 가우스 루트 3도 뭔 줄 알아? 1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우스의 의미를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구해주세요랑 똑같은 의미, 알겠어? 가우스라는 걸 뭔가 새로운 기호라고 받아들이지 마. 가우스라는 건 그냥 얘 정수 부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야, x라는 새끼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야. 그럼 x의 범위를 니네한테 찾아봐. 그럼 못 찾으면 바보 아니야, 솔직히? 이 가우스 x를 니네가 뭔가 가우스라는 새로운 기호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가우스 x라는 건 얘들아 x의 정수 부분이 3이래. 이때 x의 범위를 찾으세요. 못 찾으면 바보지. 당연히 x 뭐가 되겠어요? 3 이상 4 미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우스 얘들아. 이 가우스에 대해서도 니네가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한테 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 단원에서 뭐 x제곱 플러스 가우스 뭐 2x, 그지? 뭐 3x, 그지? 뭐 플러스 2는 0이다. 이거의 x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잖아. 게다가 뭐 가우스 나왔다고 제발 쫄지 말고, 가우스 나오면 가우스구나 그냥 풀어. 그냥 2차 방식 푸는 것처럼 풀어. 2, 1, 그지? 그럼 니네가 뭐가 나왔어요?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지금. 이 의미가 뭐라고 해야 되나? x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갔어야겠다. 잘 봐봐 니네. 얘들아 마이너스 2.4가 있다 얘들아. 얘들아 마이너스 2.4에 혹시 소수 부분이 뭔지 알아? 뭐라고? 맞아. 얘들아 이거를 니네가 여기서 소수 부분이 얼마라고 물어보면 가끔 마이너스 0.4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0.4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의 소수 부분은 얼마냐면 얘들아 0.6이야. 니네 로그 배웠나? 아직 배우고 있나 요즘에? 아닌가? 지금 뭐 나가냐? 한영쌤이랑? 니네 누구랑 수업하지? 한영쌤 수업하지? 아직 대수를 안 배웠구나. 자, 어쨌든 잘 봐봐. 얘들아, 니네 마이너스 2.4라는 숫자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니네가 마이너스 2.4라는 숫자가 뭔진 다 알잖아. 마이너스 2.4? 뭔지 알아. 마이너스 2.4라는 건 이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4라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무슨 실수를 되게 많이 하냐면 얘들아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가끔 마이너스 2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2.4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얘들아 우리가 먼저 이 정수 부분을 논하기 전에 소수 부분이라는 걸 먼저 논해야 되더라. 소수 부분이 원래 결정되고 나서 원래 정수 부분이 결정되는 거야. 소수 부분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얘들아 0 이상 1 미만인 수를 우리는 바로 소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소수 부분이라고 논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얘가 소수 부분이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소수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왜 아니냐면 얘는 마이너스 0.4잖아. 소수 부분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0.4는 분명히 소수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소수 부분을 찾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한테 필요한 1을 잠깐 빌려줘. 야 너 1을 가져 그냥 줘. 그리고 다시 1을 뺏어와. 이거 우리 뭐 완전제곱골 만들 때 많이 해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0.6이다라고 쓸 수 있거든. 이제 뭐가 결정됐습니까? 소수 부분이 결정됐어. 이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한다고 해라? 정수 부분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지 내가 말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4의 소수 부분이 뭐냐 그럼 0.6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4의 정수 부분이 뭐냐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야 되겠어. 수학에서 이렇게 논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도 좀 봐줘야 되는 게 얘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지? x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x의 범위는 뭐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한테 봐봐.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물어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고 얘는 다 있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0.8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의 정수분이 바로 마이너스 2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이해한 거 맞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야 무조건 정수 부분이 결정되고 이 소수 부분을 무조건 양수해야 된다며. 그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어떻게 많이도 그냥 만약 가우스 x가 n이라고 하면 x의 범위는 무조건 n 이상 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 왜? 얘가 지금 x가 지금 n 플러스 알파로 생겼을 테니까. 이 알파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얘가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얘가 0일 때보다는 커야 되고 얘가 1보다 할 때는 작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니네한테 이거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해서 아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x의 값은 이렇게 될 테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니네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가우스의 의미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아줘. 그냥 가우스라는 거는 이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막 하니까 막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막 하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한 말입니다. 그 숫자의 정수 부분을 찾아주세요라는 말과 그냥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이 3이 이 부분이 정수가 3이면 이 x의 범위 당연히 3. 얼마처럼 생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3 이상 3이만 바로 쓸 수 있는 거 같지. 됐지? 따라왔지? 자, 그럼 이제 진짜 2차 부등식으로 들어가자.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또 이제 바로 이 2차 부등식인데 여기 단원에 뭐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이 2차 부등식이 제일 중요한 파트야. 자, 이 부등식을 이제 푸세요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지. 그치?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거의 다 풀 줄 알 텐데, 다 풀 줄 알 텐데 그래도 한 번만 쭉 다시 한번 얘가 왜 탄생됐고 이걸 이해 못하잖아? 이해 못하는 순간 이 표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미쳤지. 솔직히 이 표를 외울 바에 얘들아 이 내용을 이해하십시오. 알겠지? 이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 표를 외우기 싫으면 그냥 이해하면 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야. 니한테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하잖아? 그럼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똑같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y는 0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이거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니네가 찾아낼 거라고. 그럼 봐봐 끝났지 왜? 야 여기서 니네 지금 이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이 있겠니? 현실적으로? 없다고. 이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이 있겠니? 없겠지. 얘는 당연히 x축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가르칠 것도 없는 단원이긴 해. 지금 내가 니네한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만약에 0보다 큰 부분 이걸 니네한테 찾아달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잘 봐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래프랑 y는 0 그래프를 그리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 그래프 그리는 단어냐. 그려야 돼. 그랬을 때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니네한테 물어본다고. 그럼 니네가 뭘 해야 되더라?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잖아. 이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완전 제곱꼴 이용해서 제일 먼저 그리겠지. 자, 먼저 정확한 풀이 방법이랑 조금씩 내가 줄여주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니까 니네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y는 x-2의 제곱에,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니네 이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이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왜?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니네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얘들아. 이 그래프 어디 있습니까? 얘들아?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그래프다라는 건 니네가 당연히 알 거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니네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래프 보면서 니네가 해석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니? 라고 하면 결국 여기랑 여기 아니겠니? 여기랑 여기. 그래서 답이 이거야. 선생님 답은요 이거랑 이거예요가 답이야. 근데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표현해달라고 하니까 요점과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점과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뭘 풀어야 되는가?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랑 y는 0과의 교점을 찾아서 x의 값을 구하겠지. 그래서 이거의 x의 값을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서 2 뿔마 루트 3이다라는 걸 니네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선생님 여기 값이 뭐냐면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여기 있는 값이 뭐예요? 얘들아? 2 플러스 루트 3일 거라고. 됐니? 그래서 답이 뭐야? 그럼 x는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고요. x는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확한 2차 부등식의 풀이 방식이야. 됐지? 어려운 내용이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니한테 이거 풀어라 그러면 얘들아 어떤 이 2차 부등식 풀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새롭게 나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줄여보자 이제. 자, 우리 어떻게 풀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풀었냐면 얘들아 이 부등식 어떻게 풀었냐면 제일 먼저 이랬잖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나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고 먼저 그래프를.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슨 짓을 했냐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뭘 했지? 완전 제곱식으로 내가 문제를 바꿔냈다. 그지?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면 X축과 이 그래프와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했냐면 X축과 이 그래프와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야, 그런데 우리 다시 생각해 보니까 X축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판별식이라는 걸 다뤄본 적이 있어. 얘들아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 그래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그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는 이 그래프를 파악할 수 있었지 않냐고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들아 잘 봐. 니네 이거 방금 그래프 왜 그린 거야? 이 그래프 내가 여기서 왜 그렸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려고 내가 그래프를 그린 거 아니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잘난 척하려고 그린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이걸 왜 풀기 위해서? 이 그래프랑 이 X축과의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네. 굳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굳이 완전 제곱식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냥 판별식만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충분히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만약에 니네한테 이게 y는 fx라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fx가 만약에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뭘 찾자? 얘랑 얘를 찾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니네한테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하면
요 값만 찾은 다음에 얘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니네한테 fx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라고 하면 굳이 니네가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이 답은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정확한 풀이 방법은 이게 맞는 풀입니다. 이게 정확한 풀이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정확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했다라면 우리는 조금씩 줄이자고 축소하자고 맨날 너무 이렇게 푸니까 오래 걸리니까 예를 든다라면 내가 니네한테 이제 문제를 좀 바꿔보면 내가 니네한테 이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걸 풀으래 만약 니네한테. 그리고 그 전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 만약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다 한번 해보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잖아. 그러면 우리는 웬만하면 다 아볼만 그리자. 약속하자. 그냥 아볼만 그려. 왜냐면 굳이 위볼 그리지 말고 물론 그냥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 아볼로 바꾸는데 시간 몇 초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만 파자. 아볼만 하자. 무조건. 모든 2차 부등식은 아볼로 풀자. 이렇게 약속하자. 모든 2차 부등식 그냥 아볼로 만들어. 아볼로 하나만 외우자. 어차피 위볼을 아볼로 바꾸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아볼만 풀자. 그럼 얘 아볼만 풀자라고 하면 그냥 뿔 마로 바꾸고 부등방향만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으래. 원래 정확한 풀이 방법은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고 y는 0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 왜 그린다고?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리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굳이 이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판별식, 다시 말해서 얘들아 이거에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됐습니까? 이렇게. 판별식 쓸 수 있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가 누가 봐도 양수인 걸 알았잖아.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의 개형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만 니네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굳이 이 그래프를 아름답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았다고. 그 다음 문제 해석할게.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니까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얘랑 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린 얘랑 얘는 필요하니까 구하자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구해줘야겠지. 얘가 0이라고 해서 x의 값을 니네가 찾아내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써놓은 건데 다 그냥 개쌉소리고 그지? 그냥 이렇게 그냥 풀면 돼. 그냥 우리는 이해한 대로 그냥 풀면 돼. 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문제에서 만약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2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막 이래. 자, 잘 들어봐 이거. 니네한테 이거 풀으래. 이거도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풀어도 돼. 선생님 저는 그래프 그리는 게 왕이라서 전 이 그래프도 그릴 거고요. 이 그래프도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는 아볼이고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찾아서 이쪽이요 이쪽이요 이렇게 풀어도 돼.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굳이 그래프를 2개씩이나 그릴 필요가 있냐 이거지. 굳이 이 그래프도 그리고 이 그래프도 그릴 필요가 있냐 이거지. 굳이 얘를 어떻게 쓰자라고 약속했냐면 어차피 얘들아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양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오잖아. 그러니까 난 이걸 가지고 굳이 이 그래프도 그리고 이 그래프도 그릴 바에는 한쪽으로 모아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실제로 니네는 이 그래프 하나 그리는 거잖아. 왜? 이거는 그냥 그려지잖아. 니네 이 그래프 그리는데 이 그래프 안 그리고 못 풀잖아. 그려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냥 요렇게 바꿔놓고 풀자라는 거야. 이해한 거 맞지? 그럼 또 풀어라 그러면 또 우리는 원래 이제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야 돼. 근데 왜 그린다고?
이 그래프랑 X축과의 관계가 궁금해서 그린다고. 근데 그러면 굳이 이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 판별식을 쓰자. 그냥 위치 관계만 파악하면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니까 양수네? 그럼 분명히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 왜? 우리는 아볼만 공부하자니까. 얘 만약 위볼이었으면 아볼로 바꿔. 얘를 1로 넘기지 말고 1로 넘기자는 거야. 그냥 아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뭘 물어봤습니까? 이 그래프가 y는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답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점과 이 점은 필요하니까 는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한 거 맞지? 자, 근데 이거도 내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한번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긴 해.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랑 뭐 2가 나왔다 치잖아. 그러니까 조심할 점이 뭐냐면 x의 범위는 맞아. 그러니까 니네가 조심할 점은 얘들아, 지금 니네가 이렇게 구했잖아. 이거는 x의 범위만 필요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만나는 교점을 구했을 때는 이 점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만나는, 만약에 문제가 뭐 부등식에서 많이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놓고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 방정식 풀어가지고 마이너스 1,0이나 2,0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때는 내가 이거 진짜 학교 시험에 나왔다니까? 나왔는데 진짜 많이 틀려갖고 왔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을 때 기억나지? 그때는 이 그래프 위의 점과 이 그래프 위의 점을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 분명히 이 그래프는 이거일 테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점이 마이너스 1,라는 건 확실하고 2,라는 건 확실해. 하지만 이때는 마이너스 1,0, 2,0이지만 이때는 분명히 이 그래프랑 얘랑 분명히 좀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긴 해. 이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똑같아진 것 뿐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1 집으니까 얼마야 여기가? 9. 그래서 이렇게 찾아줘야 돼. 알겠지?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마이너스 1,0 아닙니다. 마이너스 1,9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강조하고 있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풀어줘. 이렇게 하면 2차 부등식이 끝나. 이렇게 하면 뭐 2차 부등식은 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줄여줄게.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빠른지 이제 정리해줄게. 마지막으로. 자, 이제부터 내가 니한테 ax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을 풀으라고 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자 이제 정리해줄게. 자, 딱 이 2차 부등식을 딱 풀어라라는 문제가 나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일단 아볼로 만들자야. 아볼로 만드는 법은 뭐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먼저 하는 게 좋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말해줄게. 인수분해를 먼저 해.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야,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게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를 굳이 안 하고 판별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니네 왜 판별식 쓰는 거야? X축이랑 이 새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려고 쓰는 거잖아. 근데 뻔히 인수분해가 되는데 판별식을 쓰고 있으면 한심한 거지. 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 인수분해 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는 없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끝나, 솔직히 여기서.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야.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 뭘 하자, 얘들아? 판별식을 쓰자는 거야. 판별식은 또 왜 쓰냐? X축과 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위치 관계가 파악이 됐어. 그러면 이제 해를 구해야지. 따라온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일단 보편적으로 니네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아볼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냥 이렇게 바로 풀 때 보면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잖아? 그럼 뭐라고 많이 외우고 있냐면 사이값이라고 니네가 외우고 있을 거야. 그리고 0보다 크잖아? 양끝값이라고 외우고 있을 거야. 왜 그러냐?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 얘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 사이값이겠지.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사이값이라고 외우고 있는 거고 얘가 0보다 클 때는 우리는 뭐라고 외우고 있지? 양끝값이라고 니네가 이렇게 외우고 있을 겁니다. 이해한 거 맞지?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2차 부등식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었을 거야. 그냥 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 근데 이게 딱 끝나잖아? 그럼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냐면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딱 이제 2차 부등식 싹 이제 다 풀 수 있으면 갑자기 2차 방정식 내용이 하나 다시 튀어나온다.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못 배우고 넘어온 게 있어. 2차 방정식을. 왜 못 배웠냐면 니네가 이 2차 부등식을 풀 줄 모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 여기서 한 단원이 튀어나오는데 이거 유명한 애지. 바로 근해분리라는 내용이거든. 얘들아. 자, 이 근해분리 내용은 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수 파트에 들어가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또 삼각함수에 들어가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근해분리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것도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고 나서 외우는 거야. 먼저 이해부터 할게요. 진짜 쉬워. 근데 니네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자, 근해분리 첫 번째 내용 이거야. 얘들아. 일단 이 근해분리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두 근이 모두 뭐 P보다 크대. 그냥 이런 조건을 하나 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넘어왔어. 우리 다시 2차 방정식 내용입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 자, 어떤 2차 방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는 니네한테 조건을 하나 딱 주잖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가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걸 또 그래프로 해석하란 말이야. 우리 이거 뭐였어 얘들아? 2차 함수지. 이거 뭐였어? X축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두 근은 뭐야? 얘랑 얘를 우린 두 근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커야만 한대. 그럼 P는 어디 있다는 소리야? 여기 어디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한 거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를 좀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며. 두 근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네. 두 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일단 판별식 D가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알겠지? 만약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었다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어떤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는 어떤 조건이 주는 걸 니네한테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 문장을 얘들아, 우리가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자고 얘들아.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얘들아,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이다 라고 하면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이다 그러면 니네 뭐라고 해? f1은 5다라고 니네가 식으로 만들잖아. 똑같아. 어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얘를 식으로 만들어서 풀으라는 소리야. 그냥 식으로 만들어 보라고. 만들자. 선생님 일단 두 근이란 말 나왔으니까 판별 D는 0 이상이어야겠네. 그지? 판별식 D가 0 이상이라고 해서 P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아직 설명하기는 좀 이르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러면 P가 여기 있다라는 걸 내가 니한테 막 말해주고 싶어. P가 여기 있어야만 한데 P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해보자. 그러면 얘가 y는 fx란 어떤 함수일 때 이렇게 얘가 fx란 어떤 함수일 때 fp는 일단 양수이지 않겠니? 왜? p를 여기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값 나오잖아?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함수에다 이 fx란 이 함수에다가 이 fx란 함수에다가 두 근이 여기이기 때문에 p가 여기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p를 집어넣으면 얘 무조건 양수값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fp는 양수다라는 걸 니네가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의문점이 들어야지. 그럼 이거 두 개만 풀면 되냐라고 했더니 아니지.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쌤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니네가 나한테 말할 거 아니야. 쌤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쌤 이거 두 개만 풀면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두 근은 나왔고요. P가 이쪽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풀면 P가 이쪽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럼 P가 이쪽에 있다라는 걸 내가 니네한테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야. P가 왼쪽에 있어라는 걸 너무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뭘 해가지고 그 식을 세워볼까 할 때 니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뭔가 했더니 니네가 이 2차 함수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바로 뭐야? 축방. 우리가 축방이라는 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이 2차 함수에서 축방 찾으라고 하면 니네가 마이너스 2a분의 bA라고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P가 왼쪽에 있어라는 걸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뭘로 기준을 잡냐면 축방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끝. 마이너스 2a분의 b랑 이 축방이랑 p랑 봤을 때 p가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p가 이거보다 작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무조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 되는 거 맞냐?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니네가 알고 있는 판, 함, 축이라고 외울 거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하자? 판함축으로 확인하자. 판별식 함수값 축방.
판별식 함수값 축방 이거 세 가지만 확인해자 이 말. 야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만약에 두 근이 모두 다 Q보다 크대. Q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보자. 야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라고. 그 다음 외우자고. 두 근이 모두 다 Q보다 작다고? 그럼 Q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니네가 만들어봐. 두 근이 Q보다 작다며. 두 근이 모두 다 Q보다 작다고? 일단 두 근 나와야 되니까 판별 D는 0 이상이었겠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지. 왜? 두 근이 나와야 뭔가 Q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두 근 나왔어. 그 다음에 Q보다 작다고? Q가 이쪽에 있어야겠네? 그럼 Q를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FQ 값 역시 무조건 양수해야겠네 라고 니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두 가지만 풀면 Q가 여기 있는지 모르지 않냐고. 그럼 Q가 오른쪽에 이쪽에 있고 싶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그때 제일 편한 걸 여기서 제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더라는 거야. 축방이더라는 거야. 이 축방이랑 Q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Q가 더 크면 바로 Q가 이쪽에 있어요라는 걸 니네가 대변해주지 않겠냐는 거야. 끝!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확인하면 된다. 내 말 이해한 거 맞지? 전혀 어렵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무작정 판함축 막 외우고 막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어렵지 않아. 자 만약에 두 근 사이에 만약 자 이제 두 근 사이에 R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 제일 쉬운 문제거든 얘들아. 두 근 사이에 R이 있대. 그럼 일단 첫 번째 먼저 봐봐. 니네 두 근 사이에 R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일단 제일 먼저 또 생각할 게 뭐야? 쌤 두 근이네요. 일단 판별식 D가 0 이상이겠네요 라는 거 일단 먼저 생각할 거 맞지?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R이 있다고? 이렇게 R? 그럼 당연히 FR은 무조건 얼마 나와야 되나? 음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당연히 축방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야, 두 근 사이에 R 있다며. 두 근 사이에 R 있는 거 끝난 거잖아. 우리 아까 축방 왜 따졌어? 아이씨, Q가 이쪽에 있는지 그거 해주려고 축방 따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 두 근 사이에 R 있는 거잖아. 오케이, 끝. 끝났어. 근데 잘 봐봐. 끝났거든?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볼게. 근데 R이 음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얘들아 우리가 어떤 2차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값을 빡 대입했는데 음수가 딱 나왔다라는 거는 무조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 있는 어떤 그래프, 그러니까 X축보다 무조건 아래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음수가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X축을 무조건 두 번 뚫고 지나갔겠지. 니네가 FR을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얘가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얘가 X축을 무조건 두 번을 뚫고 지나갔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것도 안 써도 돼. 얘가 음수라는 말 자체가 벌써 야 어떤 fx가 음수가 나왔다는 자체야. 어떤 함수값에다가 r을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건 얘들아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안 그려졌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음수 나올 수 있어? 없다고. 그래서 굳이 음수가 나왔다는 자체는 판별식조차도 안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안 쓰는 거밖에 없어. 선생님 그럼 쓰면 틀리나요? 안 틀려. 써도 돼.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밖에 없습니다. 써도 됩니다. 근데 쓸 필요는 없지. 뭘 굳이 안 써도 되는 것까지 쓰겠습니까? 이해했어? 자 그럼 이걸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잘 봐. 근의 부호가 나와. 얘들아 근데 부호. 근데 똑같은 내용이거든. 쌤 저는요 니네가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잖아? 그럼 솔직히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게 그렇지. 이 뒷장에 나오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거야. 두 근이 모두 다 피봇을 끌 때 판함축 그 다음에 두 근 사이 P가 있을 때는 굳이 판별식 쓸 필요 없어서 안 쓴 거야. 써도 돼요? 돼. 쓰고 나서 풀면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굳이 쓰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 뭐 두 근 PQ가 사이에 있다. 이건 잘 봐. 뭐만 생긴 거야? 그냥 이 말이잖아. 이거는 두 근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축방이 P도 양수, Q도 양수, P도 양수, Q도 양수. 그리고 P는 이쪽에 있고 Q는 이쪽에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축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이해한 거 맞잖아. 그럼 이거만 이해했잖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위에 있는 내용에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문제는 몰라도 상관없긴 해. 자, 몰라도 상관없는데 왜 배우냐? 조금 더 빨라. 자,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근데 두근이 모두 다 양수래. 오, 두근이 모두 다 양수야? 야, 두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는 말은 다시 파남축 문제로 오면 야, 두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는 소리 무슨 말이야? 여기 0 있다는 소리 아니야? 두근이 모두 다 0보다 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해하지? 얘들아, 두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는 말과 두근이 모두 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문제야. 자, 두근이 모두 다 P보다 클 때라는 말과 두근이 모두 다 양수이다라는 말은 당연히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 그럼 똑같이 두근이 모두 다 음수다라는 말은 얘들아, 두근이 모두 다 음수다. 여기서 말하는 두근이 모두 다 음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두근이 모두 다 0보다 작다라고 풀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위에 거를 굳이 안 공부해도 상관없어. 이것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안 써도 돼. 그래서 선생님 전 이것만 쓸게요 한 사람들 이것만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해했지? 두근이 모두 양수다? 아, 두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음수다? 아, 두근이 모두 0보다 작다. 근데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소리 무슨 말이야? 두근 사이에 0이 있다 이거 아니겠어?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파남축 이용해서 전혀 풀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더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를 더 배우는 것밖에 없어. 선생님 저는 이거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하면 이거 이용해도 전혀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조금 더 빨라서 자, 이게 조금 더 빨라서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데 솔직히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이거만 알면 좆되는 거야. 그럼 이걸 못 풀어.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고 얘는 알든 말든 니네 마음대로 하는데 솔직히 나는 쓸 거긴 해. 나는 쓸 거야. 이게 좀 더 빨라서. 자, 두근이 모두 다 양수래. 아, 두근이 모두 양수다.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두근이 일단 나와야 되니까 판별띠가 어때야 되겠어요? 0 이상 나와야겠지 일단. 이것도 니네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보자. 야, 두근이 모두 다 양수라고?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두근의 합이 무조건 뭐겠냐? 양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일단? 그리고 그럼 두근이 모두 다 양수라고 해서 둘 다 그러니까 그러면 판별띠가 0 이상이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라고 하면 내가 둘 다 모두 다 양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아직 없지. 얘들아, 내가 이거 두 개만 하면 두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고 내가 니한테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부족하지. 왜? 아이씨, 이거는 뭐 알파가 3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니까 부족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야, 그런데 두근의 부호까지 만약에 같아져 버려. 그럼 확정한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두근이 모두 양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더 빠른 내용이겠지. 이해했지? 그럼 당연히 두근이 모두 다 음수. 무슨 말이겠어? 당연히 판별띠는 0 이상이어야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음수여야 하면서 그지?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또 뭐가 되겠어요? 양수여야지. 왜? 두근이 모두 다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이해했습니까? 마지막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잖아. 일단 또 이거 봐봐. 야,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생각. 일단 판별띠는 뭐여야겠어요?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며. 그럼 니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못 써. 이건 쓸 수 없어. 단 알파 베타는 무조건 뭐겠어요? 음수면 벌써 두근의 부호가 다른 거 맞잖아. 근데 여기서도 잘 봐. 굳이 여기서도 보면 얘를 제껴도 된다. 얘를 왜 제껴도 되냐면 야, 니네 알파 베타가 음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말 맞니 얘들아? A분의 C가 음수다. 니네가 이걸 풀었다는 소리는 결국 니네가 여기서 뭘 풀 거야?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걸 풀 거 아니냐고.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랑 C의 부호가 달라요. A의 부호랑 C의 부호가 달라요라고 니네가 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A랑 C의 부호가 다를 거라며. 그럼 잘 봐봐. 얘를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니네 판별식 뒤에 공식이 뭡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A와 C의 부호가 달라요는 벌써 얘가 뭐예요? 양수예요라고 니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벌써 양수예요라고 니한테 말해주고 있어. 양수 더하기 양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양수인 걸 말해줬는데 굳이 판별띠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쓰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알파 베타는 음수다라고 풀어준 거야. 이해했지? 끝. 혹시 빠진 내용들이 있는지만 잠깐 보면 뭐야 벌써 빠진 게 있네. 자, 부등식의 사칙연산. 잠깐 이거 하나만 써. 별건 아닌데. 별건 아닌데. 자, 봐봐. 그러니까 x랑 y가 이렇게 x의 범위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대.
y의 범위가 c보다 크고 d보다 작대. 그럼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당연히 가장 작은 것끼리 되어있을 때가 가장 작지 않겠어? 가장 큰 것끼리 되어있을 때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 이걸 내가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만약에 얘들아 두 식을 x랑 y랑 빼라고 했잖아. 그럼 얘들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빼야 가장 작지 않겠냐? 이해했지?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빼야 가장 작을 겁니다.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빼야 가장 커지지 않겠냐고.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써놨어? 아, 양수, 에이씨. 양수, 이씨. 뭐야, 이씨. 자, 일단 얘들아, 이거 버리고 얘들아. 이거 성립 안 해, 이거. 알겠지? 이거 성립 안 해. 이거 니네가 좀 조심하긴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뭐 다 양수일 때는, 이거 뭐, 이거, 야, 얘가 1, 2, 3, 4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두 수의 곱이 가장 작은 것끼리 곱했을 때 가장 작을 거고, 가장 큰 것끼리 곱했을 때 가장 클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와.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쳐보자. 야, 그럼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가 가장 작니라고 물어보잖아? 아니라고. 니네가 눈 뜨고 봐도 얘랑 얘랑 곱했을 때가 더 작지 않냐? 얘랑 얘랑 곱했을 때가 마이너스 6이 더 작겠지. 상황에 따라 달라, 알겠어? 그래서 그때 니네가 큰 눈을 뜨고 바라봐서 풀어줘야 돼.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장 큰 수는 여기서 나오는 게 맞겠네, 12. 근데 가장 작은 수는 얘랑 얘랑 곱했을 때 가장 작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뭐 1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지? 상황에 따라 달라 나누기도 그때 니네가 상황 보고 풀어줘야 돼. 뭐 공식처럼 외우는 거 아니야. 뭐 이 새끼들이 모두 다 양수일 땐 그렇겠지. 양수일 땐 당연히 그렇겠지. 이딴 문제 나오지도 않지. 자,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됐고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도 이건 뭐 내가 또 설명 안 하긴 했는데 중학교 때 배운 걸 설명 안 했는데 얘들아 이거 풀으라는 소리는 얘들아 이거도 만족하면서 이거도 만족하는 거 풀어달라는 거지. 두 번 풀고 나서 맨 마지막에 교집합 풀어주면 되는 거 알겠지? 내가 뭐 설명은 안 하긴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절대값에 대한 내용은 아까 설명했고 절대값 두 개를 풀 때 구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써놨고 우리가 절대값 두 개는 분명히 그래프를 그려서 풀자라고 말했고 아까 가우스 기호 얘들아 가우스라는 거는 여기도 쓰여있듯이 개소리야.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가우스 x가 뭐라고 얘들아? x의 정수 부분. 알겠어? x의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그냥 가우스 뭐 2.154 이거 구하라 그러면 이거의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답은 이겠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그냥 가우스의 의미다라는 것만 니네가 받아들이면 될 거고 절대값 기호 1차 부등식 아까 설명했고 이거도 2차 부등식 설명 다 끝난 거 같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뭐 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도 야 니네 생각해봐. 그냥 생각해볼게.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대. 근데 얘가 모두 다 0보다 크대. 그래서 니네 생각해봐.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야 모두 다 0보다 큰 거 아니겠어? 이거 말고는 없잖아. 위볼인데 모두 다 0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없잖아. 이게 다야.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았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석하러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걸 이제 식으로 바꾸는 거. 우리 오늘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걸 식으로 바꾸는 거 연습했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게 무슨 말이야? 쌤 얘는 양수여야 아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판별 t가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끝. 이거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되겠네. 이해했지? 그거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앞에 2차 부등식이 있고 없고 내신에서 장난 제일 많이 치는 문제긴 합니다.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고 없고가 되게 이거 갖고 장난 되게 많이 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니네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고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저것만 풀면 되거든. 근데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어도 되잖아. 그러면서 C가 만약에 양수면 항상 성립하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 장난 되게 많이 칩니다.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절대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안 쳐. 학교 시험에서는 장난 되게 많이 치니까 그거 좀 조심하자. 이 문제집에서 분명히 그런 걸 연습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설명을 잠깐 또 하나만 더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얘들아 니네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얘가 5야 뭐 얘가 뭐 fx가 그냥 뭐 x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겼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4야
이때 이 함수값이 필요해. 니네가 구해야 돼. 어떻게 풀면 된다고 설명했지, 그지? 이거에서 이거 뺀 거에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 곱하면 된다고. 기억나지?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 확장시키자고 말했잖아, 그지? 니네 여기서 F4값 구하라고 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알지? 왜 그런 거야? 얘가 결국은 x-1에 x-5였을 테니까, 그지? 4를 집어넣으면 4에서 1 빼고 4에서 5 빼면 되는 거죠. 4에서 1 빼고 4에서 5 빼면 돼.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풀지 말고 4에서 1 빼니까 3, 4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여기는 무조건 4, 마이너스 3이에요 라는 거 써먹을 수 있을 때 써먹자고. 연습하자고. 연습해야 니네가 빨라질 거야. 끝.